그거를 보는 순간 이게 막 약간 피가 확 올라오는 듯한 너무 충격을 저도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유튜브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재밌게 해보려고 하는데 쉽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화면 앞에 서는 게 편안해야 되는데 또 너무 편안하게 하다 보면 시청자분들의 시간을 잡아먹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또 너무 포멀하게 하면은 재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좀 조화를 할 수 있을지 올해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많은 댓글도 남겨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날카로운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휴에 볼만한 지속 가능성 관련한 다큐멘터리 이렇게 7가지를 저 임팩트원에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그 기사가 의외로 이제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SK 최태원 회장이 전 직원들한테 보라고 했던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내용 중심으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소개해 드리려고요. 넷플릭스에 가서 보면 플라스틱 바다를 삼키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작년에 봤거든요. 그 당시에 그 기사가 어떤 기사가 났냐면, SK건설이 국내 최대의 환경 플랫폼 기업인 EMC 홀딩스를 M&A 인수한다 라고 해가지고 친환경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SK가 왜 친환경 플랫폼 기업에다 인수하는 걸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업이 뭐냐면은 하폐수 처리 시설부터 폐기물 소각, 매립 이런 데까지 다 하는 기업인데, 수처리 시설이 전국적으로 970개, 폐기물 소각장도 4곳, 매립장 1곳, 국내에서 폐기물 소각, 매립 이런 부분에 상당히 큰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를 왜 인수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전후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또 다른 기사에서 SK 최태원 회장이 전 직원들에게 플라스틱 바다를 삼키다 이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라고 권유를 했다라는 기사가 있어갖고 제가 냉큼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보고 정말 깜짝 놀란 다큐멘터리였는데, 저도 이거를 갖다가 우리 독자들한테 조금 소개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침 기사와 함께 소개를 했는데, 사실 이게 다큐멘터리지만 앞부분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 정말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재밌고 조금 충격적인 내용도 나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저도 가장 마음이 불편한 점이 뭐냐면은, 배달 음식 시켜 먹는데 이 플라스틱이 너무나 골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플라스틱 수저는 안 받을게요 하고 그거 체크하는 것 뿐인데, 그 외에 나머지는 제가 소비자로서 선택할 수 없어서 플라스틱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높은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더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게 1907년이라고 그래요. 한 100년 정도 걸렸는데, 석기, 청동기, 철기를 거쳐가지고 지금 플라스틱 기라고 할 정도로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잖아요. 플라스틱이 썩는데 500년이나 걸려가지고 썩는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플라스틱이 배출되니까 심각한 문제여서 지금 뭐 유럽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다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을 거의 다 이제 막 규제를 하는 움직임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앞으로 정책이 더 강화될 텐데, 이 다큐멘터리 감독은 크레이그 리슨이라는 감독이에요.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면서 대왕고래 그림을 보고 그 매력에 빠진 저널리스트예요. 저널리스트면서 영화 제작자인데, 이 사람이 대왕고래를 찾으러 갑니다. 처음에 부분에 마침 스리랑카 바다에서 그걸 찾았는데 40년 만에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중 촬영을 하러 들어가요. 수중 감독하고 같이.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커다란 대왕고래가 이렇게 바닷속을 이제 유영하는 뭐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데, 바다 밑에서 이렇게 위를 보니까 완전 기름기 덩어리에다가 쓰레기까지 너무너무 역겨운 풍경이 이제 화면에 그대로 담겨요. 그러면서 이 쓰레기를 촬영했던 감독이 하는 말이, 수면에서부터 수심 1m까지는 정말 끔찍하고 역겨웠다. 기름 덩어리에다가 쓰레기까지 자기가 이때까지 경험한 잠수 중에서 최악의 환경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양한 바닷속 생물들한테 플라스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이제 중간 부분에 나와요. 뱃속. 이게 뭐냐면은 알바트로스 새의 사체를 해부해가지고 뱃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몇 개를 나오는지를 보는 게 있는데, 그 장면에 무려 234개의 조그만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이게 막 약간 피가 확 올라오는 듯한 너무 충격을 저도 받았는데, 그 정도로 바닷속에 플라스틱이 많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화면을 보면 나와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플라스틱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잘게 쪼개지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플랑크톤이랑 사실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새들이 자꾸 먹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많은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충격적인
긍정적인 장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다큐멘터리 끝부분에는요, 플라스틱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되게 작은 자잘한 대안들이 나와요. 독일 얘기가 나오는데 독일 얘기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1991년에 세계 최초로 독일에서는요, 플라스틱 포장 관련법이 통과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제조사, 플라스틱을 만든 제조사가 이 포장재를 처분하고 재활용하는 것을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법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린 도트라고 해서 플라스틱 수거 시스템을 감독하는 그런 회사까지 있는데 그거도 보여주고, 그래서 미넨 같은 데 보면은 플라스틱 병을 이렇게 쏙 기계에 넣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이게 이제 어떤 플라스틱이고 어떤 제조사에서 만들어진 건지 쫙 분류가 되고, 그러면서 소비자는 25센트를 받고 소매업자는 그걸 가지고 재활용업자한테 팔아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모습들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르완다 같은 경우는 농업이 발달된 국가니까 세계에서 유일하다시피 여기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비닐봉지 금지한 그런 나라라고 나오면서 그 사례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뱅크라고 데이비드 카츠라는 분이 여기에 플라스틱 뱅크라는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플라스틱을 수거해 와서 그 쓰레기를 가지고 화폐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온 플라스틱은 모아서 다른 것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지고 온 플라스틱에 대해서 돈으로 바꿔주는 그런 거를 하는 사회적 기업 사례도 나오고요. 생분해되는 기술도 되게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까자봉지 같은 거 이런 걸 열분해해가지고 디젤로 만드는 거 그런 사례도 나오고 되게 많은 사례들도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학자들이 이제는 플라스틱에 대해서 플라스틱을 유해물질로 분류하라고 정부에 계속 압력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의 유해물질 법이 적용이 되어야 이제 더 이상 플라스틱을 계속 배출하기만 하고 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이 악순환을 고칠 수 있다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이 다큐멘터리 정말 한 1시간 반짜리인데요. 시간 나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태원 회장이 이거를 보고 그래서 재활용 분야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EMC 회사를 인수한 것과 이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름대로. 옛날에는 정말 초등학생 딸내미한테 보라고 한 환경책인데요. 예전에는 쓰레기가 자원이다 뭐 이런 얘기 사실 말만 하고 실제로 정말로 쓰레기가 자원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없었고 기업도 없었는데 이제 그런 시기가 점점 더 눈앞에 가시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플라스틱 대체하는 수많은 어떤 뭐 생분해되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생분해되는 원료를 사용한 되게 다양한 혁신하는 그런 기업 사례들도 있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그 자체에도 또 기술이 들어가서 다양한 혁신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도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재활용률을 높이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순환경제 안에서 계속 더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큐멘터리 재밌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